자, 일단은 뭐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쪽에 지금 상승세는 지금 여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값이 이제 주간 변동률로 봤을 때 0.15%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0.15% 1년 만에 다시 또 최대폭, 그러니까 6.17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7.10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춤주춤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울 쪽도, 사실 작년은 이제 지방이 많이 올랐고 서울은 좀 주춤했었는데 그동안 오르지 못한 것들이 다시 이제 좀 올라가는, 뭐 돌아 서울로 뭐 부메랑이다, 뭐 이런 뭐 역풍선 효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최대 폭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노도강이라든지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아니면 또 금관구라고 하죠. 금천이나 관악이나 구로, 자, 이런 지역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자, 그렇지만 뭐 집값 자체는 아직도 그래도 조금 뭐 9억 이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이런 시장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고, 더더구나 또 최근에는 강남 4구 같은 지역들 있죠. 그렇죠. 서초구라든지 뭐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강동구, 이런 강남 4구 지역들도 많이 올라가는, 자, 결국은 지금은 뭐 저가 지역들은 저가 지역들대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가 지역들은 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그렇죠,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양쪽 다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1년 만에 또 최대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아파트보다 오히려 지금은 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일반 아파트는 한 0.13% 정도 올라갔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0.28%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2배 이상이 지금 재건축이 올라갔죠. 자, 지금 뭐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재건축 쪽에 완화하는 건 지금 안 하겠다는 게 계속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또 재건축 관련된 뭐 부분들은 또 서울시장이 또 많은 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금 앞두고 나서 지금 많은 후보들이 또 완화 쪽에 지금 뭐 이야기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실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재건축 쪽, 특히나 압구정이나 송파 같은 이런 재건축이 많은 곳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지금 경기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0.18%니까 그렇죠. 지금 뭐 0.15인데 0.18이니까 더 사실은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더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가 한 0.15% 올라가면서 또 많이 올라갔죠. 특히나 지금 그 뭐 GTX 노선들 지금 뭐 정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의 지하철 지금 연장 노선들이 뭐 확정되거나 발표되는, 특히나 이제 고양 지금 뭐 그 창릉 지구 같은 또 GTX 또 있죠. 또 일산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일산 전체로 본다면 경기에서 0.35% 가장 지금 많이 올라간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고양시 전체라만 보더라도 한 0.3%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또 심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GTX, 그다음에 경기권 안에서도 조금 그 덜 올라갔던 곳, 이런 것들이 지금 키 맞추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상승 랠리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에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24.3이에요. 이게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지금 뭐 2012년 한 7월부터 지금 그 매매 수급 지수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뭐 기록상 지금 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지수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신규 공급도 있겠지만 기왕의 물건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내놓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의 지금 물량은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그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지금 그런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124.3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 쪽도 지금 뭐 경기권이 지금 또 난리예요. 지금 판교 같은 이런 우리가 이제 경기 쪽에서도 이제 남부권, 뭐 특히나 이제 준강남권이라고 하는 쪽들은 예전에는 청약 가점이 60점대 뭐 한 초후반만 돼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70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지금 경기 북부권, 의정부 같은 이런 경기 북부권 같은 경우에도 50점대, 뭐 많게는 60점대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매매 수급 지수 살려고 해도 매물이 많이 없고, 더더구나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청약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그 청약의 가점도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 이제는 뭐 청약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3.3제곱미터, 우리가 평당 1억 넘었다라는 게, 그렇죠.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바로 그 아파트죠. 서초구 지금 반포동에 있는 그 아파트가 뭐 33평형 84제곱미터가 34억에 거래가 되면서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다라는 게 불과 지금 1, 2년 전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려, 야,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 한 해 평당 1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무려 790건이나 넘었답니다. 자, 특히나 뭐 강남, 그렇죠. 강남구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한 38개 단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중에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그렇죠.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의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이 25억에 거래가 되면서 평당 1억을 넘어섰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게 뭐 2010한 4년 정도에 분양했던 아파트인데요. 자, 분양할 때만 해도 13억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입주 시점에 대해서 한 20억까지 올라가더니 입주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16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한 18년 정도 되면서 31억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3억이 31억이 됐으니까 앞자리하고 뒷자리가 바뀐 거죠. 1, 3, 2, 3, 1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1년 후에 드디어 34억이 됐죠. 야, 평당 1억이 가면서 이게 정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논란들도 굉장히 많으면서, 정말 평당 1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34억도 모자라서 지금 최근에는 37억 2천까지 지금 거래가 되면서 평당 1억을 넘어서고 나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뭐 송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평당 1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서 거의 뭐 790건 이상, 올해는 뭐 당연히 또 평당 1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중에서 가장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개포동의 전용 56제곱미터 개포주공 1단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포주공 1단지가 최근에 30억 9,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게 56제곱미터면은요, 우리가 보통 한 17평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17평짜리가 그렇죠. 3.3제곱미터당 평당 무려 1억 8천까지 되는. 자, 지금 개포주공 1단지가 이 당시,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이었네요. 2019년에 이게 이제 막 이주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이제 막 이주하고 이럴 때였는데, 뭐 2019년 1월에 20억 7천에 거래가 됐을 때만 해도 깜짝 놀랐죠. 사실 뭐 17평짜리가 20억이 넘었으니까 이미, 그렇죠, 평당 1억이 사실은 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에 무려 30억 5천에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년 만에 10억이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 30억 9,500까지 해서, 물론 지금 뭐 개포주공 1단지가 뭐 재건축을 이제 거의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주 다 하고 뭐 철거하고 지금 이런 뭐 특수한 경우가 되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30억이 넘었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면 아파트
아파트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로 뭐 건축 허가가 이제 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아파텔이다 이렇게 얘기만 해야죠. 자, 특히나 뭐 강남권에도 이런 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텔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라는 그렇죠. 지금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전용 180제곱미터가 무려 31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직전에 한 26억, 27억 이렇게까지 갔던 게 지금 31억 5천, 30억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텔까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 이유들, 물론 지금 정부에서 많은 공급 대책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인 것들이죠. 지금 나오는 이제 공급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로 내가 뭐 입주를 한다든지 하려면 뭐 빨라도 뭐 한 5년, 그렇죠. 늦으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뭐 입주 아니면 그래도 2, 3년 후에 입주를 하려면 지금 정도의 인허가는 받아놨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허가가 실질적인 어떤 그 공급량을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허가 감소가 공급 부족의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서울 인허가 물량이 약 한 5만 8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11년 만에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가격대는 계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인허가 물량이 적으니까 더 희소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국의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도 46만 가구인데요. 자, 이게 2015년 같은 경우에 76만 가구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면서 2018년에 한 50만 가구로 떨어지더니 2019년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다시 40만 가구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70만 가구 정도 돼야 되는데 30만 가구가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도 거의 28% 정도 이제 감소한 물량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 뭐 경기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약 한 2만 8천 가구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가 2만 8천가 줄었으니까 지금 거의 18년 한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소형주택들도 그렇죠. 자, 1, 2인 가구 지금 급증 때문에 소형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지금 그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자, 1, 2인 가구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한 25만 가구가 계속 늘어날 거다. 자, 그런데 1, 2인 가구 지금 소형주택이 지금 재고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만 가구 정도, 그러니까 경기, 인천 뭐 다 서울 포함해서. 자, 근데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1, 2인 가구의 소형주택 지금 재고가 38만 가구나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좀 이제 그 부족한가라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자, 지금 소형주택의 기본건축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현행보다 지금 한 5%에서 10%를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소형이면 오히려 집을 짓는데 뭐 건축비가 적게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통 그 3, 4인 가구 대형보다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은 방 안에다가 뭐 거실, 주방, 욕실 다 넣으니까 당연히 기본 건축비, 평당 기본 건축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소형 기본 건축비를 현재보다 매년 5에서 한 10% 정도는 올려야 공급이 늘어날 것 같다. 자, 기본 건축비가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지금 공급되어 있는 집들보다 나중에 공급될 집들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신축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또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개발하고 재건축 뭐 출발부터 지금 안개 속인데요. 지금 뭐 일부 재개발 후보지 지금 흑석 이지구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 정부 인센티브가 지금 불충분해서 다시 또 원점이고요. 자, 2차 컨설팅 공모 지금 앞두고 있는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야, 이거 뭐 되겠냐 이런 찬바람이 좀 불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 공공재개발 4만 가구 공급하겠다,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공급하겠다 했던 9만 가구 공급 계획도 삐걱하면서 결국 지금 이 공급난 이것이 실제로 해소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요한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